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벙벌어벙벙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혁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아까 여기 스튜디오 여기 앉아 있으면 밖이 다 보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아까 여기 들어오는 척 하더니 바로 왼쪽 그 화장실 쪽으로 향하시더라고. 방송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 예. 우연히 유튜브 이렇게 만지다가 네. 짤짤이 쇼라는 걸 오늘 아침에 거기 출연하셨대? 네, 거기 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아, 그 재밌게 하더만요. 예? 거의 코미디죠. 예. 아주 재밌는 그 유튜브 방송인 것 같아요. 자, 서정혁 변호사님 주말 잘 보내셨고요. 저도 이게 오전에 유튜브 하고 왔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어디 유튜브 하고 오셨어요? 고영신 TV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8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전체 정부 장관이 한 15명 되는데 8명이 한 절반 정도 된 거죠? 네, 그 정도 된 거죠. 어제 이제 발표된 인선 명단을 보면요. 경제부총리의 추경호 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의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이번에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이렇게 8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거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서정혁 변호사님은 연락이 없었나 보죠? 예? 아니 법무부 장관 남아 있잖아요. 그래요? 거기 지금 노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사를요 그냥 길게 평가 안 하고 한 단어로 이렇게 평가하면 적재적소. 어제 인사에 대해서 예, 적재적소. 가장 필요한 분야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임명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미리. 바로 들이대시네. 예, 적재적소. 그 얘기만 딱 하실 거다. 예. 최진봉 교수님. 적재적소가 아니고 인맥, 본인과의 관계,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인선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와요. 뭐 전문성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국토교통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을 하셨는데 언론의 보도는 40년 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윤석열 이제. 당선인하고요. 예, 그래서 그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40년직이면은 대학 때부터 같이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도 함께 활동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전문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전문성이 있을까?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어서 복지 분야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로 중앙일보 기자 를 지명을 하셨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성이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60대 TK 지역 출신, 서울대 출신 이렇게 정리가 돼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정혁 변호사는 적재적소라고 하고 깔끔하게 평가를 했지만 최진봉 교수님은 좀 우려가 있다. 예? 2년의 얽매인 인사도 있는 거 아니냐. 요 지적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까지만 듣고. 생각은 이게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제 이번에 능력하고 전문성만 보다 보니까 좀 이제 지역 안배라든지 여성 청년 이런 이제 균형 인사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은 뭐 저는 최고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금 현안이 당장 이 소상공인 50조 추경부터 또 이제 물가 관리에 최우선 두겠다라는 거고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임자 홍남기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별명이 홍백기, 홍두삼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에는 막 강하게 반발하다가 백기투항, 홍백기, 그다음에 그 홍두삼이 처음에는 용두삼이로 하다가 이랬잖아요. 추경호 후보자는요. 네. 저는 끝까지 그 나라 살림 곳간을 지킴이 아닙니까? 끝까지 포퓰리즘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적자 예산이나 국채가 아니고 다른 이게 불급한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추경을 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도와주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체 나라 돈에 푸는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고 돈이 지금 이게 낭비되는 데도 많거든요. 이런 걸 이게 줄여 가지고 소상공인들 네. 추경을 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최 교수님. 예.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문성은 없는 정치인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된 건데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전문성 대신 정치인으로서 발탁이 됐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을 발탁했을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 이번 대선에서 많은 공을 세웠잖아요. 윤석열 당사의 입장에서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본인이 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칠판에다 막 쓰면서 해서 하게 이재명 지금 사인고문 그 당시 후보를 공격을 열심히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 같고 또 대선 같이 치렀던 경선을 같이 치렀던 분 중에 유일하게 선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거든요. 근데 원희룡 당시 후보였죠.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빚어진 거잖아요. 결국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아마 지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또 후배기도 하죠 당선인한테는. 파리학부이죠. 그죠. 예. 근데 원희룡은요. 목동집이 오를 걸 알면서도 이게 빠르게 팔았어요. 지금 26, 7억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집을 샀거든요. 이 원희룡하고 비교되는 게 노영민이죠. 노영민은 청주집을 먼저 팔고 서울집을 지켰어요. 왜? 세금 전략을 위해서. 이런 분이 노영민은 충북지사 나갔잖아요. 저는 원희룡은 목동집을 쳐보낸 거 오를 줄 알면서도 네. 이것만 가지고도 국토부 장관 자격 충분하다. 여러분. 아니, 집 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집 팔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 할 것 같으면 국토부 장관 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집 팔고 내려간 사람 다 그럼 국토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실적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세 분을 제가 지명을 했잖아요. 그 세 분 같은 경우에 전문성 부족이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한 지역과 연령대에 편중돼 있고 학교에 편중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전문성 부족하다 했더니 차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차관이 도울 수는 있겠지만 장관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차관에게 지시도 하는 겁니다. 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나 인맥 얘기했더니 앞으로 임명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수위에도 지난번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출신이 많고 남성이 많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높고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장관 인선에도 그런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과연 그 전문성이라고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네. 또 이런 인선이 국민들 볼 때는 너무 편중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로 어떻게 보입니다. 보세요, 서 변호사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지명된 거 아니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임명 동의 없이 강행 게 장관급만 29명입니다. 누가 해도 이게 문재인 정권 장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 흥결이 나왔잖아요. 지금 기껏 해봤자 흥결 나온 게 뭐 월급을 좀 많다, 고문료를 많이 받았다,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게 별로 하자가 안 보이거든요. 저는 뭐 전 정권보다는 이게 다 낫다 봅니다. 네, 알겠어요. 네, 말씀하신 김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시작 전부터 흠집 내려는 구태 정치를 민주당이 보여준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목 잡기로 이게 부결시켰다. 청문회.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작정 발목 잡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는 국무총리 지명자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건 저는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 상식의 관점에서. 그것도 이제 청문회 때 나올 것이고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도 분명히 저는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현재는 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TF팀에서 민주당 TF팀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에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불 수 있다.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 날짜 같은 거는 아직은 안 잡힌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안 잡혔습니다. 자, 검수완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핵심이 뭐고 쟁점이 뭔지 최진봉 교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일단 쟁점은 핵심이 뭐냐면 예. 검찰이 지금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수사권을 일단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예. 그래서 폐지하고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아직 모든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건지 공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해서 공수청으로 만들 건지 이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1차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1차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것,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거기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계속 존재해야 되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고 네.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네.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정혁 변호사,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은 최진봉 교수가 짧게 또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검수완박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나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입법이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국민에게는 오로지 더 불편함, 피해를 주는 입법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은 이게 검찰을 죽이고 정권이 살기 위한 입법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어조가 좀 높아가지고 약간 시키는 겸 방탄 입법하시니까 지금 저 라스베이거스에서 방탄소년단이 매회 5만 명의 20만 명 연인원 관중 동원해서 지금 공연하고 있잖아요. 예. 방탄소년단은 이게 세계의 한국을 빛내는 한류잖아. 그런데 검수완박은 세계 OECD 35개 중에 27개 나라가 검사 수사권이 있어요. 세계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지금 서정 변호사가 이 OECD 32개국 중에서 27개국은 예. 검찰이 수사권 다 갖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비리를 덮기 위한 거다. 자꾸 저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는 공격을 하시는데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앱니까? 그럼 경찰은 수사 안 합니까?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 돌입했어요. 아시는 네. 것처럼 선거 끝나자마자. 보도가 다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어디죠?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수사가 없어지고 비리가 덮어집니까?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찰은 못 믿겠고
그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검찰만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곳에서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균형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23개 그러니까 전체 77%인가요? 그 정도 나라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수사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수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고소를 해도 검찰이 고소를 해도 돼요. 또 검찰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그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폐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폐지라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없애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나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어 수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기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한 수사가 되겠죠.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가능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기소 안 하도록 올라왔다. 그럼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니면 만약에 기소를 안 해야 되는데 기소하도록 올라왔다. 그 부분이 잘못되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을 좀 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 짤짤이 쇼 보다 보니까 거기 게스트가 최진봉 교수한테 모토봉 그러더라고요. 시사 래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역시 뭐 예. 입에 모터가 달리신 거 아니. 계속 달리고 계신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예. 최진봉 교수께서 지금 검찰이 지금도 보안 수사 지시나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그 현행법의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죠. 네. 이걸 이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게 1년 전에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게 조국 추미애 박범계입니다. 이분들이 1년 전에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 근데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6대 범죄까지 다 떼. 검수완박. 자기들이 만든 법을 1년 만에 또 바꾼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4부까지 늘린 게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이 박근혜, 이명박, 우파 인사 다 때려잡으려고 특수부를 4부까지 늘렸다가 자기가 거의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과거에 정권 초에 검찰이 우리 우파 인사들, 보수 인사들 수사할 때 그때 검찰 개혁했어야죠. 이제 자기들이 칼날이 되니까 이제 한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게 네.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공약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완료로 끝난 거죠.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남겨준 것도 검찰이 워낙 반대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좀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비판을 받았어요. 지지자들에게. 이게 진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어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 4월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만 모토봉이 아니고 오늘따라 서정욱 변호사도 뭐 모터서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전공입니다. 전공. 네, 검수완박을 하면 말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이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도 안 되게 그렇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검수완박이 되면 완전히 그 수사는 손 떼버리니까 기소만 해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민주당의 지금 의사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걸 이게 경찰에 주느냐,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느냐 이게 논란이 있고요. 황운하 의원은 편지 써가 정발식이 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중수청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검사와 경찰이 함께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인력이 공소 유지와 기소만 하게 되면 인력이 좀 남기 때문에 그 인력 일부가 공소청이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청. 예.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완전히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 구성원은 경찰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경찰과 검찰이 함께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수완박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호수 총장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 직에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검찰은 검찰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후배들의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 사실은 지난번에 그 지방검찰청들에 소속된 검사들이 본인들 뭐 연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배로 모시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오늘의 발표가 있을 거로 보이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에요.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혐의를 내리고 검찰은 제 식구들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냥 저렇게 하는데 이걸 두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도 작년에 검찰총장직 그만두고 그럴 때 검수완박은 부패한 판이다. 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게 동의하고요. 김호수는요. 제가 보기에 옛날에 왜 일제시대 때 나카무라라고 창시개명했다가 미국 군정되니까 스미스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김호수는 이 권력의 충견노를 하다가 지금 왜 합니까? 따라서 사표부터 내라.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요. 김호수 총장까지는 붙이죠. 뭐. 예, 붙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이 네. 뭐 검찰의 제19 감사기다 한동훈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잡으려고 6탄으로 덮치가 독직 폭행으로 지금 여기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사한 사람 보고 이게 검찰 제19로 봐준 거 아니냐. 이거는 정진웅 검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정진웅 검사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수사 책임자니까. 수사 책임자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급인가 이분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지검장 앉아놓고 네. 이거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압박을 넣은 분들도 있었고요. 그 부장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곳에 근무하신 분들이 왜 이거 무혐의 처리 안 해주냐고 계속 압박을 했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무혐의 처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무혐의 처리 내면서 이유로 낸 게 결국은 증거 불충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한동훈 검사장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뭐 물론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권리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줘가지고 결국 풀지 못하고 포렌식 못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과연 정말 공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오늘 법무부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검수완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분 윤핵관이라는 분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고요.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조 기자분들이신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네, 양쪽의 의견 지금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최 교수께서 자 짤막하게 지금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또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마 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4월 말까지 아마 처리하려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 변호사님 짧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무리하게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게 검찰 개악 때문이에요. 이번에 또 밀어붙이면 6.1 지방선거도 참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봉보로 봉봉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는 검찰 바로 세우기다.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고민 좀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했는데 많이 네. 고민했어요. 저. 자 이어서 서적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검수완박 저는 이렇게 어감상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줄 평하면 예. 여름 수박 겨울 군밥 뭐 이런 생각이.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익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